이제 볼락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볼락낚시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문용 장비 선택법, 두 번째는 액션법, 세 번째는 지그헤드에 대해서, 네 번째는 웜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여러 팁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는 길이부터 따지자면 기본적으로 7피트에서 7.8피트 사이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7.6, 7.8피트 정도면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가격은 비쌀수록 가볍고 감도가 좋지만 이런 외부 충격에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튜블러 팁, 솔리드 팁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솔리드 팁의 장점으로는 중상층에서 지그헤드를 이용한 리트리브 낚시에서 마리수 낚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튜블러가 못 이깁니다. 이유는 팁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쇼파이트 시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줘서 입안에 훅이 박힐 수 있게, 즉 훅셋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단점으로는 바닥을 노릴 때 루어를 이렇게 싹 끌다가 뭔가 밑걸림이 날 것 같아 루어를 통 튕겨서 띄우게 되잖아요. 이때 밑걸림을 줄이려고, 이때 앞서 얘기했던 장점이 그대로 단점이 돼버립니다. 그냥 장애물에 박혀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튜블러 팁의 장점으로는 같은 등급 대비 감도가 좋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메탈 지그를 사용하거나 약간 무게감이 있는 던질질을 사용했을 때 솔리드 팁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손율이 적어요. 단점으로는 볼락의 쇼파이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입문하실 때 둘 중 한 대만 고르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7.6피트 내외의 튜블러 팁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루어를 사용해서 배워볼 수가 있고, 볼락 시즌이 끝나면 또 풀치 하잖아요. 그때 미니 집어등 달고 또 재밌게 낚시할 수도 있고, 뭐 자그마한 우럭 같은 것들도 같이 낚시하기가 좋고요. 릴의 경우는 기본 1000번에서 2000번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수한 곳,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의 뜸방파제 같은 경우는 수심도 깊고 대상어도 크기 때문에 2500번 내외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릴은 2000번 쉘로우 스풀입니다. 라인의 경우는 요즘은 거의 90% 이상 합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장점이 일단 분명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비거리가 좋다는 것, 인장 강도가 카본 라인보다 훨씬 좋다는 것, 늘어나는 성질, 그러니까 연신율이 거의 없어서 로드 액션 전달이 잘 되고 감도도 좋다는 것입니다. 추천 호수는 0.35 내외, 쇼크리더는 카본 0.6호에서 굵게는 1호까지 사용합니다. 쇼크리더 꼭 사용하느냐, 그냥 직결하면 안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합사가 0.35 정도 되면 매듭 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낚시하다 보면 팁에 이제 라인이 엉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 털면 풀어지는 그런 엉킴, 그때 이제 합사가 루어랑 잘 꼬여요. 상당히 짜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줄은 그냥 카본 0.6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팅과 호핑입니다. 다팅은 이제 루어가 좌우로 고개를 틀면서 나에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로 바닥보다는 중상층을 노릴 때 사용하고, 액션 주는 법은 수심이 낮은 곳이나 루어가 가벼울 때는 이렇게 대를 세워서 톡톡 트위칭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심이 깊거나 루어가 무거울 때는 마치 에깅할 때처럼 아까보다 동작을 크게 해서 저킹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동작 사이사이에 슬랙 라인, 그러니까 여유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핑은 주로 바닥을 공략할 때 쓰고, 마치 메뚜기가 뛰는 듯한 동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팅, 호핑 둘 다 모두 액션을 줄 때마다 이렇게 탁탁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과 이것, 실제로 조가 차이가 나니까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테디 리트리브, 일정한 속도로 감는 것. 근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감는 건데 뭐가 어렵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나는 일정한 속도로 감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나도 모르게 빨라지고 올라갈 때는 나도 모르게 느려져요. 나도 모르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테디 리트리브가 먹는 상황인데 만일 속도가 중간에 삐끗하면 볼락이 따라오다가 이상한 걸 느끼고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감아주는 스테디 리트리브 많이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디 리트리브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은근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트위칭, 대를 내리고 짧게 톡톡 끊어주듯이 액션을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 쉬어주기도 하면서요. 이것도 역시 다팅이나 호핑처럼 손목을 이용해서 탁탁 끊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션은 그때그때 반응이 다르니까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깅, 바닥을 끌다가 멈춰주고 끌다가 멈춰주고 반복하는 겁니다. 지그헤드는 원형을 주로 쓰고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주로 쓰는 액션법입니다. 포항의 뜸방파제에서도 이 방법이 잘 먹힙니다. 먼저 볼락용 지그헤드와 일반 지그헤드의 차이점은 이 납으로 된 웜키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볼락용 지그헤드는 와이어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대상어가 작고 웜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도보 기준으로 만약에 처음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1g에서 2g까지 준비하시면 무난합니다. 1, 1.2, 1.5, 2g 이런 식으로. 볼락 낚시에서는 0.2g 차이가 큽니다. 되도록이면 그람수를 다양하게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지그헤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그헤드는 다팅 전용 지그헤드입니다. 앞이 뾰족하고 물을 잘 가르게끔 디자인되어 있죠. 다팅에 최적화되어 있고 연속적인 다팅을 위해서 폴링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다팅 액션을 정말 잘 내고 싶으면 저항이 적은 핀테일 웜이나 다팅 전용 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냅도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이건 리트리브에 최적화된 지그헤드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지그헤드입니다. 갭이 좁은 편이라 훅셋도 용이하고 리트리브 할 때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수심층을 잘 벗어나지를 않아요. 잘 떠오르지도 않고. 이게 짝퉁이 많은데 짝퉁은 이 웜키퍼가 없어서 몇 번 쓰다 보면 웜이 잘 벗겨지고요. 또 이 지그헤드 하나로 수십 마리씩 잡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훅에 데미지가 쌓여서 훅을 제거할 때 어느 순간 목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 시국 제품 요건 그런 현상은 좀 드물고요. 그 다음 라운드형 지그헤드인데 주로 드래깅 바닥을 긁을 때 많이 씁니다. 그렇긴 한데 가장 이제 두루뭉실 사용하기 좋아서 소비도 많고 자주 쓰는 지그헤드입니다. 먼저 웜의 사이즈와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이즈는 1.2에서 1.8인치를 주로 쓰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웜의 사이즈는 볼락의 크기에 맞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어필을 적게 하고 싶을 때 작게 쓰고 어필을 크게 하고 싶을 때 크게 씁니다. 예를 들어 물색이 탁한 곳에서는 사이즈를 크게 쓰고 크게 써서 어필을 좀 주는 거고, 볼락들이 예민해졌을 때는 사이즈를 작게 써서 어필을 줄이는 거죠. 컬러 같은 경우 제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볼락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 액션, 그 다음 웜 종류나 사이즈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컬러는 맨 마지막에 생각합니다. 일단 만약에 처음 구매하신다 그러면 야광, 흰색, 주황, 투명, 핑크 이렇게 더 하시면은 라인 컬러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류를 보면 먼저 섀도테일 웜입니다. 제가 탐색용으로 가장 많이 먼저 사용하는 웜인데 그 이유는 이 테일 때문에 파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얘가 물속에 들어가 이제 꼬리를 흔들면서 난 여기 있는데 니들은 어딨니?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고자 할 때 씁니다. 얘를 먼저 투입하고 반응이 있으면 이제 해볼만 한 거죠. 그 다음 가장 많이들 쓰시는 핀테일 웜, 스트레이트 웜 계열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파동이 적어서
예민해진 볼락들도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반생미끼, 베이비 사딘도 이 계열입니다. 필수로 있어야 할 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의 스트레이트 웜이 있어요. 물속에서 이제 자잘한 파동을 만드는 웜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웜입니다. 이 제품은 해모충이란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런 자잘한 파동을 만드는 웜은 이제 마리아사의 밭이 브리덴의 밭, 이름이 똑같네요. 브리덴의 밭이 다들 이제 검증된 웜이고 이런 종류의 웜이 실전에서 이제 무난하게 잘 먹힙니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틴슬이 달린 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이 틀 때쯤에 어슴풀에 햇빛이 돌기 시작할 때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피딩 타임이라서 어느 웜이나 이제 다 잘 먹었겠지만 특히 그때 이 웜이 되게 효자였어요. 한두 병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테이션 하는 법. 그 전에 이 방법은 이제 개체수가 많고 손이 덜 타서 한 자리에서 막 수백 마리씩 잡아내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쉐드테일 웜과 같이 파동이 큰 웜으로 탐색을 해서 이제 간을 보고 잡아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몇 마리 잡아내다 보면 이제 입질이 끊기거든요. 거기 있는 이제 볼락들을 내가 몽땅 잡아낸 게 아니고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있는데 안 무는 겁니다. 그때는 어필을 줄여서 핀테일 웜이나 스트레이트 웜을 넣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마리 또 잡아내고 다시 이제 입질이 끊기면 더 어필을 줄여서 이번에는 웜 사이즈를 낮춰 봅니다. 그리고 또 입질이 끊기면 이번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파동이 큰 쉐드테일 웜을 또 넣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트리브에 반응이 없으면 이제는 아예 액션을 바꿔보고요. 이렇게 루어를 자주 로테이션 하는 게 힘든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잡는 방법이고 재미도 있고요. 수온이 낮으면 볼락들도 행동이 굼떠져요. 이때는 루어의 반응도 시원찮고 반응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가 쓰는 방법은 쉐드테일을 이용한 호핑 액션입니다. 호핑 액션이 반사적인 입질을 유도하는 데 좋긴 하지만 루어가 올라오고 나서 폴링이 너무 빨라버리면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쉐드테일 웜을 이용해서 폴링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빠르고 폴링할 때는 느려서 폴링할 때 볼락이 입질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수온이 낮을 때 한 가지 필살기로 라팔라의 지깅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애초에 버티컬 낚시, 직공 낚시에 쓰는 거라 산상에서는 몰라도 도구에서는 좀 운용이 제한적입니다. 튜블러 팁로드로 숏바이트 극복하는 방법. 숏바이트가 계속 나서 훅셋이 잘 안 돼가지고 짜증날 때가 많은데 이때는 로드와 라인의 각을 90도로 유지하고 리트리브 중에 입질이 톡 들어오면 리트리브 속도를 순간 줄인 다음에 거의 멈추다시피 하셔도 돼요. 리트리브를 그 다음 한 템포 늦춰서 후킹을 해보세요. 다시 리트리브 중에 입질이 톡 들어오면은 리트리브 속도를 순간 줄인 다음에 멈추거나 줄여서 그 다음에 한 템포 늦춰서 후킹 몇 번 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볼락 입문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재미를 보셨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